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 관리 비료에 이어서 농약 이어갈게요. 여러분,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 정리해 놓으시고 이건 다시 보시는 거 아닙니다. 네. 자, 농약이란 쭉 읽어 보시고요. 자, 농약의 분류 한번 볼게요. 농약의 분류. 농약의 분류. 살균제. 살균제는 세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 진균병 방제를 목적으로 진균이 뭔가 했더니 곰팡이가 대표적이래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병. 사실 진균은 곰팡이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좋아하는 버섯, 효모 다 진균이에요. 이제 지금 식물병 하니까 네. 곰팡이 그러면 살균제예요. 살균제. 나중 되면은요, 우리 병해충 방제할 때 거기에서 곰팡이에 의해 생기는 병, 세균에 의해 생기는 병, 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 그걸 구분하는 게 가끔 문제가 나와요. 지금 미리 암기하자고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역병을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로. 고추 지우시고 그냥 역병균만 해도 됩니다. 역병,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 역병. 곰팡이병. 네. 탄저, 균핵, 깨시무늬, 역병 이런 게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균제, 여기는 세자가 들어가죠? 세균제, 식물 진균이 아니라 세균병 방제를 목적으로 한다. 세균병의 특징은요, 무르고, 진무름,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게 있어요. 악취, 진무름, 물생김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수, 화상병 이런 게 세균병이구나. 살충제, 살비제. 살비제는 뭔가 봤더니 진드기목, 응애류? 응애류 좀 낯설죠? 진드기 중에서 큰 진드기는 그냥 진드기로 분류가 되고요. 좀 작은 진드기류, 그걸 응애류라고 한대요. 응애류, 살비제, 살비제. 그다음에 선충제, 기생충이죠, 기생충. 선충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 선충제. 자, 이런 농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초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제. 얘는 해충을 죽이는 것보다 싫어하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착제. 우리 전착제 연면 시비할 때도 했었죠. 네, 근데 여기 농약에도 어쨌든 잘 붙게 하는 게 전착제예요. 그 다음에 희석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여긴 용어 구분만 좀 보시면 되고요. 농약의 조건 별 하나 반 두 개 정도? 네.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일단 소량으로 약효가 커야 한다. 당연하고요. 농작물에 대한 약해는 없어야 하죠. 당연하고요. 사람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하고요. 생태계에 대한 부작용 적어야 하고요. 살표 비용이 저렴해야 하고요. 효과 강해야 하고요. 사용법이 간편해야 하고요. 다 상식적인 거죠. 품질이 균일해야 하고요.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요. 대량 생산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틀리세요. 다른 약재하고 혼용될 수 있어야지 효과가 더 크죠. 더 저렴하게 비용이 들 것이고, 네. 다른 약재와 혼용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농약. 자, 농약. 여긴 농약의 조건하고 농약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보식, 속기. 보식 넘어가고 속기 볼게요. 속기. 적과한다 그럴 때 그런 속기. 속가내기죠. 속가내기. 일단 종류를 보시면요. 눈을 속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잎을 속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과실. 이런 걸 이제 속가내는 거죠. 속가내는 거. 네. 근데 왜 속가낼까요? 가지는 잠시 후에 보고. 왜 속가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속가내는 이유.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뭘 경쟁할까요? 눈끼리, 잎끼리, 꽃끼리, 과실끼리 뭘 경쟁할까요?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이면 뭐예요? 우리 본 거. 양수분 경쟁하고요. 자기들끼리. 그다음에 산소 경쟁하고요. 그다음에 빛, 일조량 경쟁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다 경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식물 개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TR율 했잖아요. TR율. 심지어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이런 걸 놓고 경쟁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솎아내는구나. 자,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종류 봤죠? 네. 종류 뭐 어렵진 않으실 거고, 가지 한번 볼까요? 가지.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고요. 하는 이유, 솎아내기 하는 이유. 우리가 전정, 여러분 용어가 자, 전정, 그 다음에 정지, 전지.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 전정과 정지를 합해서 전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전지가 되는 거예요. 전정은 하도 용어의 종이가 많아서 봤더니 사전에 보면은요. 가지를 솎아내거나 잘라주는 일련의 작업. 솎아내거나 잘라주는 가지를 당연히 여기 지자가 다 가지잖아요. 솎아내거나 잘라주는 일련의 작업. 근데 우리 산림청에 어떤 농학 박사님 글을 참고했더니 거기에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전정은. 그 목적이 뭔가 했더니 생육, 결실을 균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형을 고르게 해서 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이 가지를 솎아내거나 잘라주는 걸 전정이로 조금 더 좁은 의미겠죠. 이게 전정이구나. 그럼 정지는 뭔가 했더니 그냥 가지를 고르게 잘라주는 거. 고르게 잘라주는 거. 이거 두 개 합쳐서 전지, 정정. 정지하고 전정을 합쳐서 전지라 하는구나.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아요? 가끔 질문하시기 때문에 용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솎아내는 거, 종류, 이유. 네, 이유. 그러면 경쟁자가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솎아내면. 그럼 다 좋아지겠죠. 품질, 과실의 경우에 품질을 높여주고 다른 영양체 생장이 도와주고. 사실 솎아내지 않으면 양은 많아지겠지만 품질이 다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가 차지할 거를 5개가 차지하면 5개의 품질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해거리 예방하는 것도 적과 중에 하나고요. 적과 적화 중에. 그다음에 병충해 입은 것들 제거해 주는 것도 속하고요. 종류, 이유, 그다음에 결과, 품질을 높여준다. 해거리 예방한다. 다른 영양체의 생장을 열매로 가는 거를 지금은 우리가 이 카테고리가 적과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열매에 들어갈 열매를 솎아내주면 나머지 영양기관들이 좀, 그러니까 생식기관에 들어갈 거를 솎아내주면 영양기관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 네. 이유, 종류, 그다음에 결과, 방법. 일단 파종할 때는 양을 조금 늘리래요. 적과할 걸 생각해서, 솎아내기 할 걸 생각해서. 그 후에 솎기를 하면 견실한 개체를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번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 효과, 충분한 생육 공간, 양분, 공기 위에 있는 것들, 경쟁했던 것들, 그걸 확보해서 견실한, 균일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품질이 좋아진다. 그겁니다. 속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경 사이가리. 가볍게 토양을 긁어주는 건데 이 정도 깊이로. 너무 깊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경하면 우린 지금부터요. 이 파트들은 핵심이 되는 것만 딱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다 연관해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토양 이렇게 갈아주면 뭐가 좋아요? 공기. 통기성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공기. 가볍게 긁어주면 통기성이 증가되는구나. 자, 논토양의 중경 볼까요? 논토양은 원래 담수 상태이므로 산소 결핍 상태가 되기 쉬운데
중경에 의해서 이 정도로 토양을 뒤집어 주면 산소가 공급되게 된다. 그리고 암모니아트 질소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큰 틀에서 봤던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트가 산소 만나면 질산태로 되면서 수소이온이 증가한다. 우리는 요것만 봤었는데 요 사이에서 그런 과정, 산소를 만나니까 물도 생기고 이 친구도 생기고 수소이온도 생기고 토양 산소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금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큰 틀이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들.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암모니아태로 먼저 바뀌고요. 그 친구가 질산태로 바뀐대요. 동식물의 잔재, 예를 들어 유기물 생각하세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먼저 암모니아로 갔다가 질산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화살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화살표 거꾸로 되지 않아요. 암모니아태, 질산태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비료를 줬어요. 유기물을 줬다 생각해봐요. 중경을 했어요. 산소가 공급돼요. 그럼 미생물이 잘 살겠죠? 미생물 활동이 촉진돼요. 그럼 분해할 거 아니에요. 분해되는데 먼저 암모니아태가 생성된다. 암모니아태.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중경의 효과. 효과 뭐라고요? 산소, 공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투수성, 통기성을 증가시켜준다. 당연하겠죠. 자, 공기, 유기물 촉진되겠죠. 유기물 촉진되면 입단 형성되겠죠. 그럼 토양의 물리 화학성이 개선되겠죠. 종자 발화 잘 되겠죠. 투수 통기성 증가되니까 뿌리 호흡에 좋죠. 양수분 투수성이 좋다. 뿌리는 물을 통해서 무기 성분을 흡수한다. 우리 물의 기능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뿌리 활착, 생육 촉진돼요. 양분의 유효화, 비효가 증진되겠죠. 네. 잡초종자의 발화를 억제하고 중경을 하는데 왜 잡초종자가 발화가 억제될까요? 중경 한 10cm 정도 깊이로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럼 밑에 지금 막 발화를 하려고 있던 잡초종자가 햇볕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건조돼서 죽는다. 발화가 억제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뭄해를 중경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뭄해를 우리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토양을 살살 긁어줬는데 왜 가뭄해가 경감될까요? 흙멀치 배웠죠. 소일 멀치. 우리 멀칭도 하겠지만 토양 속의 공극, 모세혈관 같은 모관극, 중경을 하면 걔를 이런 걸 끊어주잖아요. 그쵸? 원래 이렇게 모관극이 형성돼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증발이 됐었거든요. 수분이. 그런데 얘를 중경을 통해서 끊어줘요. 그러면 가뭄에 증발을 막으니까. 그래서 얘를 일종의 멀칭의 효과 중에 하나가 양수분 유실 방지였어요. 토양을 덮어주면. 그래서 흙멀치의 효과가 있다. 네. 자, 중경 효과. 공기예요, 공기. 통기성 증가된다. 물론 투수성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유기물 분해 다 좋아진다. 물리화학 좋아진다. 물리화학성 다. 뿌리 좋아지니까 양분 잘 흡수된다. 결국 생육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특이한 것도 이렇게 잡초종자 이런 거, 이런 게 예시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예요. 가뭄해 이런 거. 네.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중경의 부작용 요건 보셔야 됩니다. 단근. 뿌리가 끊어지는 단근. 작물 뿌리도 있을 텐데 모관극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단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근은 일시적인 부작용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양수분 흡수를 억제하지만 나중은 더 좋아진대요. 뿌리가. 네. 그다음에 토양 침식 대표적인 거죠. 토양을 긁어줬어요. 그러면 바람 불었을 때 수식이나 풍식 쉽게 침식되겠죠. 그다음에 어린 식물에 있어서 일시적인 동상해이 조장. 이 중경의 부작용은요. 토양 침식 외에는 다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토양 타고 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끊어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릴 때 동상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정도. 자, 중경 공기랑 연결 지으시고 특이한 거 잡초종자, 가뭄에 피해 경감,
이것도 중경의 효과, 부작용으로 당근, 그다음에 침식이 대표적인 거, 어릴 때 열기를 끊어줌에 의해서 잠깐 동상에 노출될 수 있다. 중경. 자, 배토. 배토는 여기 보시면 중경 작업 중에, 중경을 하다 보면 땅을 갈아엎잖아요. 흙이 생기잖아요. 걔를 모아주는 거예요. 배토. 또는 북주기. 중경 작업의 일종이다. 작물의 포기 밑에 흙을 모아주는 것이다. 배토 효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경 작업의 일종인데 그럼 중경의 효과 플러스 뭐가 있겠죠? 모아주면 뭐가 돼요? 도복, 쓰러지는 거 맞겠죠? 모아주면. 가장 큰 거죠. 도복 방지. 그렇죠? 흙을 모아주니까 뿌리, 줄기 고정. 줄기 밑에 부분까지 고정될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 도복 방지겠죠? 그리고 줄기 밑부분이나 뿌리 쪽에 양분이 있는 흙을 많이 주면 흙은 뭐예요? 토양은. 우리 재배 환경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 토양. 양수분의 보고체잖아요. 토양 삼상. 그쵸? 그러면 새뿌리 신장이 조장되겠죠. 배토를 해주면. 네.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요. 네. 중경 작업 효과의 플러스 알파구나. 자, 멀칭. 멀칭은 좀 보셔야 됩니다. 멀칭. 토양을 덮여주는 거. 토양 표면 덮어주는 거. 멀칭. 자, 멀칭의 효과. 얘는 별 3개. 멀칭의 효과. 일단 덮어주면 뭐가 돼요? 양분과 수분이 유실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용 보시기 전에. 유실이 되는 걸 방지시키겠죠? 덮어주면. 두 번째 효과 뭐가 있을까요? 효과. 좋은 점. 두 번째, 온도. 지온 조절해주겠죠? 지온 유실도 방지해준다. 지온 조절.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식물 병해의 가장 많은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요. 토양 밑에 각종 병충해가 있는데 우리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왔어요. 빗물이 튀겨서 그 병충해가 식물로 올라가 붙을 때 과실 같은 데 상처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면 덮어주면 빗물이 튀겨서 병충해 묻은 토양에 어떤 것을 갖고 과실에 묻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병충해 감소. 병충해 감소. 잡초도 감소가 되겠죠? 일단 잡초 같은 경우는 중경을 해서 걷어주면 잡초 종자가 건조돼서 잡초의 그 경감도 있지만 토양을 피복해주면 멀칭을 해주면 햇볕 차단되잖아요. 잡초 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잡초나 병충해의 감소. 가장 큰 효과예요. 가장 큰 효과. 자, 그러면 볼까요? 멀칭의 효과. 수분 유지, 양수분 유실 방조겠죠. 네. 방지. 지온 조절, 침식 방지. 가장 큰 거. 침식 방지. 중경의 가장 부작용이었죠. 긁어주면 풍식이나 수식. 근데 얘는 덮어주니까 침식 방지. 그다음에 잡초와 병원균 억제. 자, 오염 방지. 같은 카테고리로 묶으셔도 되고요. 유익한 박테리아 버근식 촉진. 이런 것도 다 예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시에 나왔던 것들. 어쨌든 멀칭은 좋더라. 네. 자, 근데 멀칭, 우리 아까 봤던 흙 멀치, 소일 멀치, 중경에서 모관수, 모관극 끊어줌으로 인해서 토양수의 증발을 막으니까, 양수분 유실을 방지하니까 멀칭의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토양 멀칭, 흙 멀치라고 합니다. 자, 멀치. 피복해주는 자재를 멀치라고 해요. 멀치. 네. 그러면 이 멀치는 볏짚, 목초, 예전에 저런 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다 필름, 비닐로 하죠. 비닐. 이게 가끔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 무시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이걸 각각 다 어떻게 암기하지가 아니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흑색만. 자, 흑색. 까만색이에요. 햇볕 투과가 안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온 상승 효과는 작고, 그쵸? 햇볕 투과가 안 되죠? 그러면 잡초는 햇볕을 못 받으니까 잘 못 자라겠죠? 잡초 생육 억제에 대해서 효과가 크고. 이거 당연하잖아요. 자, 투명. 반대예요, 반대. 투명은 햇볕이 투과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온 상승 효과는 크고, 햇볕이 투과되네?
잡초도 자라겠죠.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는 거는 효과가 적고 하나만 기억하시고 반대고요.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흑색과 투명 필름을 섞은 거, 이 장점을 섞은 거, 그게 녹색 필름이에요. 녹색 필름. 지온 상승, 잡초 억제 둘 다 효과가 큰 거. 요거는 좀 기억하자고요, 우리. 요거. 자, 멀칭의 효과, 그 다음에 멀치 자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방제가 나옵니다. 방제는 우리 잡초 방제하고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병충해 방제가 나와요. 병충해 방제가. 그리고 그건 아주 중요하겠죠. 또 출제 빈도도 높아요. 잡초 방제는 사실 그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또 모르죠. 네, 어디서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잡초. 작물 이외, 내가 심는 작물 이외에는 다 잡초래요. 내가 심은 작물 이외에는 다 잡초다. 네. 자, 잡초의 일반적인 특징. 과거에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런 데서 나와요. 잡초의 특징.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 아우, 번식이 엄청나죠. 전파력, 경합성 엄청나죠. 아무리 불량 환경에도 생존하죠. 네, 재생, 뜯어도 또 나죠. 네. 일반 작물도, 자, 요거 보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생각해 보시면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일반 작물도 재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잡초래요. 요거 주의하시고. 자, 잡초 피해 볼까요? 잡초의 피해. 잡초의 피해와 그리고 아주 가끔 잡초의 좋은 점, 장점도 나와요. 피해. 얘도 경합이에요, 경합. 아니, 내가 지금 작물을 심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내 작물이 공기, 햇볕 다 받고 공간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심은 작물과 그런 걸 다 경합해요. 뭘 경합한다고요? 양수분, 햇빛, 공기, 공간, 이걸 재배 작물과 경합한대요. 이게 지금 잡초의 피해 가장 큰 거겠죠. 경합. 기억하시고 첫 번째 이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병해충의 매개체가 되겠죠? 나쁜 병해충들이 잡초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병해충의 매개체 또는 서식지. 서식지. 네. 표현 자체가 매개체 또는 서식지. 그다음에 세 번째, 잡초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 힘들어요. 불편함. 불편함. 뭐가 불편해요? 재배할 때 불편하겠죠. 작업 환경의 악화. 또 종자 혼입, 부착 이런 게 되니까 품질 저하시키고 토양 오염시키고 급배수 방해하고 물 손실 증가시키고 이건 뭐 경합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생, 작물을 기주로 삼아 줄기 뿌리에 침입하여 기생한다. 이것도 양수분 흡수 또 품질 저하 같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유해 물질을 분비시킨다. 잡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내 작물에 받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어떤 작용 또 하나 설명이 되는데, 네. 아, 여기 나오네요. 상호 대립 억제 작용 나오네요. 이게 잡초의 피해. 가장 큰 건 내 작물과의 경합, 그다음에 병해충의 서식지, 매개체, 그다음에 관리 작업이 불편한 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유해 물질을 분비돼서 내 작물에 해를 끼치는구나. 그거를 상호 대립 억제 작용. 여기에서 나오는 게 A에서 나오는 게 B에 영향을 미치고 B의 물질이 A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호 억제시키는 거. 그걸 상호 대립 억제 작용이라 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잡초의 피해. 자, 근데 잡초가 좋은 점도 있대요. 네. 이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잡초의 유용성 했더니 미관에 좋다도 보기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잘 갖고 놓으면 뭐 미관에 좋긴 하겠죠. 재배하기 위해서는 맞지는 않겠지만 네. 잡초의 유용성, 일단 그 자체가 훌륭한 비료죠. 유기물 공급, 유기물 공급하니까 물리성을 개선한다. 또 하나, 야생동물과 곤충의 먹이이고 서식처다. 병충해의 서식지고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 곤충의 먹이이고 즉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토양 피복. 잡초 심어놓으면 피복, 침식 안 되겠죠. 양수분 유실도 방지하고
기능도 있고요. 네. 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 있네. 미관을 좋게 한다.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틀리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 흡비 역할이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같은 종속과에서 한참 올라가면 조상, 그다음에 유전자 은행으로 이용돼서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작물의 육성, 육종에도 이용된다. 이 정도. 잡초의 유용성도 있구나. 가장 큰 건 침식 방지, 자체가 비료, 그다음에 생태계 유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네. 자, 그러면 잡초는 어쨌든 경합을 하니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줘야 되겠죠? 제초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병충해 쪽에서 조금 더 나오는데 같이 분류되는구나. 같이 분류된다. 병충해 방지에도요. 재배적, 경종적, 생태적 방지, 생물적 방지 다 있어요. 잡초도 똑같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초하는 것도. 자, 재배적, 경종적, 생태적 이건 뭔가 했더니 잡초 생육에 불리한 조건을 주고 내 작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유,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작업에 노력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네. 말 그대로 재배적 방제, 윤작. 이건 좀 큰 규모에서 방목, 경운, 피복. 잡초에도 병해충 방제처럼 재배적 방제, 다른 말로 경종 생태적 방제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건 큰 사이즈네요. 그쵸? 규모가 큰 거.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쵸? 자, 생물적 또는 생물학적 방제, 병해충 방제도 잡초 방제도 있는데 봤더니 천적을 이용하래요. 천적을 이용해서 잡초의 세력을 경감시키는 방제법.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보기로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골라내기 어렵진 않으시고 천적을 이용한다. 효과가 완전하진 않겠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거 장단점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천적이 한번 있으면 효과가 완전하고 빨리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일단 영구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안전성 있고요. 간단하고요. 이런 건 문제로 나오면 맞추셔야죠. 다만 대상 천적과 잡초 범위가 넓지는 않구나. 자, 화학적 방제, 제초제 사용하는 거죠. 제초제. 자, 제초제 요건, 이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제초제 요건. 여러 잡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효과가 길고 폭이 넓고, 사람에 대한, 우리 농약에 대한 거는 비슷하죠. 독성 없어야 되고, 잔류 독성 없어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제초제 요건. 제초제 화학적 방제법에 나오는 겁니다. 제초제. 네. 사실상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효율적인 방제법, 그러면 화학적, 제초제 쓰는 거. 네. 자, 물리적, 이건 다 사람이 손으로, 기계로 일일이 제거하는 거죠. 네, 열처리나 침수처리, 무엇을 인위적으로 물리성을 가해서 하는 것. 네. 종합방제체계, 위에서 말한 것 중에 2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는 거. 그럼 가장 효율성이겠죠, 가장.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번엔 병해충 방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병해충 방제 별 5개. 5개. 그냥 나와요. 얘는 나와요. 네. 일단 병해충 방제란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박멸이 아니에요. 병해충 방제란 병해충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게 아니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 박멸이 아니에요. 네. 병해충 밀도를 그다지 피해 없도록 유지하는 거. 이게 방제예요. 네. 병해충이죠. 식물병과 해충의 방제로 구분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식물병 분류 나왔네요. 균류, 세균, 바이러스.
자, 뭐 식물병의 분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비생물적 원인에 의한 거, 대기오염, 무기 성분의 불균형, 환경 요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병을 만드는구나. 그쵸? 여긴 분류는 넘어가고요. 식물병 원인.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진균병, 곰팡이병, 이 종류. 고르는 게 나왔어요. 이 중에 세균병 하나 섞어놓고 골라내는 거. 또는 반대로 세균병 중에 곰팡이병 또는 바이러스병 하나 섞어놓고 골라내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름에 이렇게 곰팡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뭐, 역병, 탄저병, 균핵병, 도열병 이런 거는 뭐, 근데 시드름병은 여러분 곰팡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세균병으로 분리시키면 안 되세요. 네. 발병 원인, 뭐 곰팡이 때문이죠, 뭐. 곰팡이, 그걸 어렵게 얘기해서 균사, 곰팡이 몸이 이렇게 확대해보면 실처럼 돼 있잖아요. 균사 또는 포자 등의 형태로 월동하다가 발병 환경에 갖춰주면 표피나 기공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튀어서 빗물에, 그게 가장 흔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원인, 광부족, 고온다습, 이건 세균하고 비슷합니다. 죽인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를 영양원으로 활용한다. 자, 곰팡이병 분류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방제, 대책, 당연히 뭐 소독, 약제 이런 거죠. 자, 세균병. 종류 암기하셔야 됩니다. 화상병, 마름병, 마르고 썩고, 네.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물러 썩거나 악취, 고름과 같은 세균 덩어리가 나온다. 발병 원인은 유사하죠. 곰팡이병하고. 네. 그 다음에 방제 대책. 세균병은 완벽한 방제가 안 된대요. 세균병. 자, 그리고 바이러스병.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증식된다. 특징, 종류 마찬가지로 암기. 위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는요, 병충해 고르는 거, 그 종류 고르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V자가 다 바이러스자가 있어서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것만 몇 개 암기하시면 되죠. 뭐. 큐컴버 모자이크, 그다음에 타바코 모자이크, 무늬가 생겨요. 모자이크 무늬. 이 친구의 특징은 뭐라고요? 무늬가 생긴다. 무늬. 잎에 모자이크 무늬. 그럼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무르고 썩고 악취는 세균이고, 무늬가 생기거나 무늬 자체가 뭐 기형이거나 잎이 말리거나 이런 거. 네. 됐죠? 그 다음에 다른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말고는 이런 것도 있대요.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얘는 세균, 바이러스의 중간형, 얘를 맞추는 게 한번 문제 났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자체를. 네. 또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해충 종류가 있구나. 넘어가고요. 자, 발생 조건 이건 읽어보시고 해충 중요합니다. 네, 해충. 별 2개 정도? 일단 잠재 해충. 이름에서 근데 느낌 오죠? 네. 밀도, 숫자가 경제적 피해 수준보다 훨씬 낮아서 얘를 방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네. 잠재 해충. 이 해충이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거는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방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밀도나 숫자가 낮아서. 네. 근데 환경이 바뀌면 또 경제적으로 방제해야 되는 해충이 될 수도 있겠죠. 간헐 해충. 말 그대로예요. 간헐적으로 피해 수준을 넘는데, 경제적 피해 수준을. 네. 그러면 넘을 때는 방제를 해야 되지만, 네. 보통 때는 얘를 방제하기 위해는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진다. 수시해충부터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밀도가, 병해충은 밀도가 중요해요. 경제적 피해 수준 바로 아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유발하는 빈도가 잦고 정도도 커서 수시해충, 상시해충, 얘는 뭐 항상 경제적 피해 수준 이상 그 근처에 밀도가 형성돼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피해 정도가 가장 높고 항상 문제가 된다.
여러분 이건 이름에 따라서 구분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해충이 뭐예요? 그러면 상시. 이런 해충이 뭐예요? 그러면 수시. 이거 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선녀벌레가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맞추는 게. 틀리라고 되는 문제죠. 그렇죠? 물론 다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신 다음에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가장 좋죠. 좋은데 글쎄요. 네. 뭐 나중에 갈색 날개 매미충, 상시해충 이거 맞추실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엄청난 수많은 데서 해충의 이름을 제시한다면 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최소한 이렇게 해충이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범열구, 응애류, 진딧물, 그 다음에 달팽이, 메뚜기 이런 것들은 이런 데 분류가 되는구나. 그럼 적어도 보기에 나왔을 때 그건 제껴두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해충, 밀도 관리,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봤고요. 자, 병해충 방제법이 나옵니다. 방제법. 근데 예찰을 먼저 해야 된대요. 해충을 먼저 예찰을 해야 된대요. 예찰을 해야 밀도나 숫자의 변동을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수신지, 간헐인지, 잠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예찰을 해라. 예찰. 자, 예찰 필요성.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발생량과 발생 시기, 변동성이 많으니까 먼저 예찰을 해라. 자, 예찰을 해서 해충의 밀도 변동 등을 조사해라. 밀도가 중요하구나. 네. 그 다음에 방제 원리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잡초 방제하고 똑같아요. 자, 재배적이니 물리적이니 화학적이니 생물적이니 자, 이거 문제 형태 이게 나오는 건데 이 문제 형태는요. 예시를 줘요. 첫 번째 스타일 예시를 주고 예를 들어 혼작 그럼 여러분 재배적이구나. 즉 경종적이구나. 골라내는 거. 또는 쭉 주고 윤작, 혼작, 재배 시기 조절 쭉 주고 다른 방제법의 예시 하나 주는 거. 다른 거 골라내는 거. 또는 나중에 나오는 종합적 방제법 IPM이라고 있어요.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구분만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제초, 즉 잡초의 방제법과 병해충의 방제법은 이렇게 나뉘는구나. 의미만 좀 입력해 두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병해충 방제법. 먼저 경종적, 재배적, 생태적. 아까 우리 말 그대로 재배적. 시간 오래 걸리고 좀 규모가 크고. 그렇죠? 네. 효과 발생하려면 좀 빠른 시간 내는 안 된다. 볼까요? 윤작, 혼작, 재배 밀도 조절. 일반적으로는 밀식보다 소식이 해충 발생이 더 작다. 당연하겠죠. 재배 시기 조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거. 내가 지금 작물 재배하는데 이 작물에 치명적인 해충이 있다? 그럼 그게 많이 발생하는 시기, 예찰을 통해서 그거 피해서 재배해라. 이런 거죠. 환경 조건을 변화시켜주는 게 재배적. 이거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토성 개량, 저항성 품종, 무병모 이런 거 나오고요. 물리적, 다른 말로 기계적, 방충망, 온도 빛, 온도 처리, 기타 고주파법, 초음파법 이런 게 물리적. 이걸 묻는 것들 또는 화학적. 이거는 아까는 잡초는 제초제라면 여긴 농약이겠죠. 그러면 농약에 대해서 장점 저렴하고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 농약은. 이거 못 맞추실 분은 없을 거고요. 자, 생물적, 천적 이용. 얘도 천적을 이용하는데 아까 천적 이용해도 효과가 완전하진 않다. 하지만 생태계에 피해 안 준다. 천적이 한 번 있으면 효과는 일단 영구적이긴 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같죠. 천적의 구비 조건 가끔 문제 나옵니다. 해충하고 천적하고 활동 시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따로따로 놀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분산력이 높아야 되고 다루기 쉽고 천적에 기생하는 기생봉이 없어야 되고 기생봉 이따 밑에서 단어 뜻 한번 볼게요. 세대기간이 짧고 증식력이 높아야 되고 해충이 밀도가 낮아도 수색력이 좋아야 돼요. 잘 찾아내야 돼요. 천적의 구비 조건 기생봉, 천적 내에서 이런 애벌레 기생하면 안 된다. 네.
자,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해충이 어떤 천적인지 이런 문제 종종 나와요. 자주는 아닌데 종종 나와요. 두 번째, 이게 해충인지 천적인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매칭시키셔야 되고 이렇게도 매칭시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재 예시는 자주 나오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내겠다 싶으면 아까 그런 뭐 미국 선녀벌레 뭐 이런 거 나온다 싶으면 그런 거 정말 틀리라고 되는 문제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천적이 있겠어요. 그렇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 네. 해충과 천적 짝지으시고 어떤 게 해충이고 어떤 게 천적인지 구분. 이건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잡초든 병해충이든 방제 통틀어서 딱 만약에 문제 2개만 낸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요, 병해충에 이게 물리적 방제니 화학적 방제니 재배적 방제니 이런 거 묻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거예요. IPM이라고 아니? 이런 거. IPM, 병해충 종합관리. 위에 있는 방법을 섞어 쓰는 거예요. 섞어 쓰는 거. 근데 그 뜻도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재배적, 화학적, 물리적, 생물적 방제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제법이 IPM이래요. 농약을 최소화하는 게 IPM이래요. 이거 뜻도 중요하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병해충 방제의 목적은 종합적이든 아니면 물리화학, 기계적 뭐 하나만이든 완전 박멸이 아니에요.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지 못하는 수준. IPM이라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냥 밀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 해충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건 생태계 파괴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병해충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밀도로 관리하는 거. 자,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얘가 나오는 거예요. IPM이 뭔지 아니? 이거. 그 다음에 IPM의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IPM의 종류. 이런 거 해놓고 이게 IPM. 답이 IPM이 되는 거. 또는 IPM 해놓고 IPM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 하나 섞어놓는 거. 자, 볼까요? 재배, 생물, 물리. 그 다음에 성페로몬이 이게 참 문제 많이 나요. 수컷, 불이마.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 농약이 아닌 대체 물질을 이용하는 거, 저항성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게 다 종합 방제다. 종합 방제다. 뜻은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가장 많은 예시로 나온 게 성페로몬, 네. 수컷, 불이마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요거 병충해 종합 방제구나. 네. 근데 이런 거를 2개 이상 섞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나오면 종합 방제구나. 자, 결실 볼게요. 자, 이제 작물, 우리 지금 재배 관리하는 거죠. 작물을 심고, 뭐, 토양을 어떻게 작업하고, 재배 관리, 농약을 어떻게, 비료를 어떻게 다 받고, 이제 작물이 결실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볼 거는 2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분이 뭔가, 수정이 뭔가 쭉 보시고요. 인공수분 뭔가 보시고. 단위 결과 볼게요. 단위 결과. 별 2개, 2개 반 정도? 네, 단위 결과. 단위 결과 우리 식물 생장 조절제 할 때 한번 나왔어요. 토마토 단위 결과, 포도 무핵과. 기억나시죠? 네. 뭐 지베렐린 이런 거 나왔잖아요. 자, 단위 결과란 정상적인 수정이 아닌 거예요. 꽃가루가 미씨에 수정돼서 종자가 돼서 그렇게 발생하는 과실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수정이 안 됐거나 완전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실이 되는 거. 그걸 단위 결과라고 해요. 완전한 수정이 아니거나 수정이 없이도 과실이 되는 거. 자방이 발달해서, C방이 발달해서. 자동적인 단위 결과가 있고요. 타동적인 단위 결과가 있대요. 자동은 뭐 말 그대로 과실이 자동으로. 그다음에 타동적 단위 결과 볼게요. 말 그대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단위 결과가 유도되는 거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포도에 지베렐린을 처리했더니 단위 결과의 특징이 C가 없는 거였죠. 무핵과가 생산되고, 2번째는 포도알이 비대 성숙되는 거. 이거 단위 결과, 타동적 단위 결과에 들어가는구나. 단위 결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동적 단위 결과의 예시. 인위적인 어떤 걸 가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착과제예요. 착과제. 자, 문제에 나올 땐 요게 나와요. 여기. 포도의 지베렐린, 아까 위에서 본 거, 무핵과. 그다음에 토마토의 토마토톤, 그다음에 수박의 콜히친. 이게 단유 결과를 유도하는 거구나. 수정 없이 과실이 되는 거. 인위적인 타동적 단위 결과구나. 근데 얘들을 착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마토톤, 지베렐린 얘들을. 일단 착과가 돼서 그게 과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분 수정이 불확실할 때 단위 결과를 유도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착과제, 약품 처리를 하면, 물질 처리를 하면 과실이 된다. 얘가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지베렐린 처리 무핵과 이거는 단위 결과라기보다는 지베렐린을 묻는 거로 많이 나오고요. 토마토톤, 속이 비어있는 공동과 발생이 증가한다. 이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단위 결과 무엇인지 타동적, 불확실할 때 착과제 이런 거 처리하는구나. 요 과실 짝짓는 거. 특히 단위 결과에선 토마토톤 공동과랑 연결지어서 문제 많이 나오는구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낙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방지책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방지책 우리가 아는 거 옥신, 생장 옥신 했잖아요. 그쵸? 옥신 왜 낙과 방지제죠? 2층 형성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2층 형성을 억제하니까 낙과가 방지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 매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수분이 잘 되도록 돕는 거. 그 다음에 동상의 풍해 방지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좋죠. 수광태세 향상시키는 거, 건조 가습 방지,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낙과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옥신, 그다음에 수분 매조가 뭔지, 낙과 방지책, 2층 형성과 연결 지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대, 봉제 씌우기 또는 유대 재배 별 3개, 3개 반 시험에 꽤 나옵니다. 봉제 씌워서 재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 재배 또는 복대 재배. 요즘 봉제 씌우기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대가 무대 재배예요. 봉지 안 씌우고 재배하는 거. 자, 봉지 씌우기의 효과도 중요하고요. 이쪽이 조금 더 확률이 많고요. 별 3개 중에 얘가 2개, 얘가 하나. 봉지 씌우기 하면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봉지를 씌웠어요. 병충해 맞겠죠? 밑에서 튀어서 물 올라오는 거, 오염된 병균 올라오는 거 막을 거 아니에요. 열과 밑에 뜻이 있죠. 과실이 성숙기에 갑자기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갈라져 버리는 거. 그거 방지하고. 성숙기에 왜 갑자기 고온이 되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쵸? 열과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방지한대요. 과실 품질을 향상시키고 착색 습기 조절하고. 다만 단점. 그쵸?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자, 그럼 봉지를 안 씌운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봉지 안 씌우면요. 당분, 비타민 함량이 증가한대요. 봉지 안 씌우니까 또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증가한대요. 좋은 점도 있어요. 또 하나. 노력, 비용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노력, 비용 적게 드는 거. 그쵸? 자, 봉지 씌우기 효과. 그 다음에 안 씌울 때 좋은 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해거리, 경련 결과. 한번 읽어보시면. 네. 요거 정도 볼까요? 해거리. 한 해 많이 열리고 한 해 적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해거리 연도에는 해거리 연도가 뭐예요? 적게 열리네. 적게 열리는 애는 경쟁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속간얘기에서 했듯이.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화합분화가 많이 돼요. 강전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다음에 결실을 조절한다. 이걸 또 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해거리란 해거리의 뜻, 개화 결실량이 너무 많아서 영양분이 과다하게 소모돼서 그 다음에 영양분이 안 남아있어서 결실이 불량해지는 거. 그 해거리 연도에는 화합분화가 많이 되니까 그대로 다 두면 안 되고 강전정을 실시한다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력 기계화 재배. 이건 뜻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생력 재배가 뭘까요? 생력 재배. 노동력 덜 들이는 거. 이걸 생력 재배라 그래요. 생력. 레이버 세이빙 말 그대로. 어떻게 노동력 덜 들여요? 기계화. 그래, 기계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계화.
생력재배의 뜻, 방법, 기계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계화. 작업 단계의 단순화, 공동작업. 읽어보시면, 네. 생력재배의 조건. 조건으로 여러분, 생력재배를 했는데 편에는 졌어요. 노동력을 덜 들어가. 편해요. 근데 수량이 감소돼요. 돼야 안 돼요? 재배의 목적은 수량 증대잖아요. 수익 증대. 그거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네. 남는 노동력을 수익화해야 된다. 생력화 되도록. 근데 우리나라 사실 생력화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농지가 좀 이렇게 작고 관리가 좀 불편한 거기 때문에 한국은 생력재배, 기계화 재배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력재배의 뜻만 아시면 됩니다. 네. 기계화 이점과 뭐 한계 이런 건 보기 나오면 뭐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병해충 방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방제법인지 IPM, 그다음에 해충과 천적 잊을만 하면 나오고요. 유대재배, 무대재배, 그 특징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종 재해에 들어갈 건데 재해가 꽤 많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암기나 아니면 기초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고를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보시면 되는데 각종 재해는 이해를 더한 암기가 있어야 돼요. 출제빈도 아주 높기 때문에 다음 강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